비가 거칠게 내리는 날이었다. 천둥번개가 치고 빗물이 거리를 뒤덮었다. 마을 외곽의 좁은 골목길에는 한 작은 소년이 웅크리고 있었다. 젖은 옷을 입은 소년은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정우였고 그는 거리에 버려진 아이였다. 거센 비바람 속에서 한 여인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김미란이라는 그 여인은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발로 모든 일을 해내며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불쌍한 장애인으로만 바라봤다. 미라는 웅크리고 있는 정우를 발견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쳤지만 그녀는 멈췄다. 두 팔이 없는 그녀의 신체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은 이 낯선 소년을 향해 열려 있었다. 괜찮니? 미란이 부드럽게 물었다. 정우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그는 팔이 없는 여인을 보고 잠시 놀랐지만 그녀의 따뜻한 미소에 안심했다. 배고파요.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라는 자신의 발로 가방을 열어 도시락을 꺼냈다. 그녀는 발가락으로 숟가락을 집어 음식을 소년에게 먹였다. 정우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굶주림에 음식을 서둘러 먹었다. 내 이름은 김미란이야. 내 이름은 뭐니? 그녀가 물었다. 정우예요. 이정우. 소년이 대답했다. 저 갈 곳이 없어요. 미란의 눈에 결단력이 빛났다. 그럼 오늘 밤 내 집에서 자도 돼. 내일 아침에 우리가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자. 그날 밤 정우는 따뜻한 이불 아래에서 편안하게 잠들었다. 미란은 그를 지켜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항상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그녀의 상황 때문에 입양이 거부되어 왔다. 그리고 이제 운명이 이 소년을 그녀에게 데려왔다. 다음 날 아침 미라는 정우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정우야, 네가 원한다면 당분간 여기 있어도 돼. 내가 팔은 없지만 너를 돌볼 수 있어. 정우는 잠시 생각했다. 거리로 돌아가는 것과 팔이 없는 이 여인과 함께 사는 것 사이에서 그는 후자를 선택했다. 그는 미란의 눈에서 진실한 따뜻함을 느꼈다. 이웃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다. 일부는 미란이 아이를 키울 수 없을 것이라고 수군거렸다. 그러나 미란은 그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다. 우리가 잘 해낼 거야. 그녀는 정우에게 말했다. 내가 팔이 없다고 해서 사랑이 부족한 건 아니니까. 첫 몇 주 동안 정우는 미란이 일상적인 일들을 어떻게 하는지 배웠다. 그녀는 발로 요리하고 청소하고 빨래를 했다. 그녀의 발가락은 마치 손가락처럼 능숙했다. 정우는 곧 그녀를 돕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유용하다고 느끼면서 자신감을 얻었다. 정우야, 네가 내 손이 되어줄래? 미란이 어느 날 물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그것은 정우가 처음으로 그녀를 엄마라고 부른 순간이었다. 미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미란은 정우를 학교에 등록시켰다. 가난한 환경과 불안정한 배경 때문에 정우는 학업에 뒤처져 있었다. 첫날, 그는 다른 아이들의 조롱을 받았다. 야, 너 어디서 왔어? 탈 없는 아줌마랑 산다면서? 한 아이가 놀렸다. 정우는 화가 났지만 미란이 그에게 가르쳐준 말을 기억했다. 네가 화낼 때 숨을 깊게 쉬고 네 마음이 말하게 해. 내 엄마는 팔은 없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어. 정우는 자신감 있게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나를 사랑해. 교사 이윤아는 이 대화를 듣고 인상적이었다. 그녀는 정우의 상황에 대해 알게 된 후 그를 특별히 지원하기로 결심했다. 정우야, 네가 따라잡을 수 있도록 방과 후에 도와줄게. 그녀가 제안했다. 정우는 감사히 수락했다. 이윤아 선생님의 도움과 미란의 격려로 그는 학업에 열심히 노력했다. 밤에는 종종 미란이 발로 들고 있는 책을 읽으면서 함께 공부했다. 3년이 지났다. 정우는 이제 11살이 되었고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있었다. 그러나 삶은 그들에게 또 다른 시련을 가져왔다. 장마철 어느 날 폭우가 마을을 덮쳤다. 강이 범람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대피하라는 경고를 받았다. 미란과 정우는 집을 떠나 높은 지대로 향했다. 그러나 길을 가던 중 정우는 자신의 학교 가방을 집에 두고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가방에는 그의 소중한 성적표와 미란이 준 행운의 부적이 있었다. 가방을 가져와야 해요. 정우가 외쳤다. 정우야, 너무 위험해. 미란이 경고했다. 하지만 정우는 이미 집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미란은 그를 쫓아갔다. 정우가 집에 도착했을 때 물은 이미 무릎까지 차올라 있었다. 그가 가방을 찾는 동안 갑자기 집 구조물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정우야, 나와! 미란이 문에서 소리쳤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
무너진 보가 정우를 덮쳤고 그는 물속에 갇혔다. 미라는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팔이 없는 상태에서 그녀는 발과 온몸을 사용하여 볼을 밀었다. 상상할 수 없는 힘으로 그녀는 그것을 충분히 밀어내어 정우가 빠져나올 수 있게 했다. 엄마! 정우가 울부짖었다. 미란을 꽉 껴안으며. 이웃 남성 몇 명이 와서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다. 미란의 다리는 상처로 가득했고 그녀는 극도로 지쳤지만 그녀의 첫 마디는 정우야, 괜찮니? 였다. 그 순간 정우는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했다. 팔이 없는 여인이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자신의 작은 손으로 그녀의 상처를 만지며 결심했다. 엄마, 저는 의사가 될 거예요. 언젠가 당신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치료할 거예요. 정우가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는 의학에 대한 열정을 발전시켰다. 그는 과학과 생물학 수업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방과 후에는 지역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미라는 정우의 꿈을 지지했지만 현실적인 도전도 있었다. 의학대학은 비쌌고 그들은 가난했다.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엄마, 정우가 말했다. 저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미라는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다. 내 발에 아무리 굳은 살이 생겨도 네가 의사가 되는 것을 보는 것은 가치가 있을 거야. 고등학교에서 정우는 최고 학생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는 주요 과학대회에서 상을 받았고 선생님들은 그의 잠재력을 인정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팔 없는 여성에게 입양된 소년이 의학에 빛나는 희망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정우의 마지막 고등학교 해에 그는 서울의과대학 입학시험을 치르기 위해 준비했다. 시험 전날 밤, 미라는 그에게 작은 선물을 주었다. 그것은 그녀가 발로 바느질한 하얀 코트였다. 아직 진짜 의사 가운은 아니지만 곧 그렇게 될 거야, 그녀가 말했다. 정우는 코트를 입고 거울을 보았다. 그는 한때 버려진 거리의 소년에서 이제는 의사가 될 준비가 된 젊은 남성으로 변모했다. 이건 다 엄마 덕분이에요? 그가 말했다. 아니, 미란이 대답했다. 이건 네가 한 거야. 넌 항상 내 안에 그 힘을 가지고 있었어. 정우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했고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 이제 그는 서울로 이사해야 했고 그것은 미란과 헤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저 없이 어떻게 지낼 거예요? 정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미란은 웃었다. 나는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혼자 살았어. 걱정 말고 내 공부에 집중해. 서울에서의 첫 몇 달은 힘들었다. 정우는 향수병에 시달렸고 의과대학의 요구는 엄청났다. 그는 매일 미란과 통화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그에게 힘을 주었다. 오늘 나 혼자서 김치를 담갔어. 그녀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웃정 씨가 도와주려고 했지만 내가 거절했어. 내 발로 할 수 있다고 말했지. 정우는 웃었다. 그의 어머니는 결코 자신을 한계 지으려 하지 않았다. 의과대학 2년 차에 정우는 새로운 친구 한지민을 만났다. 지민은 똑똑하고 열정적인 학생이었지만 정우의 배경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의아해했다. 너희 어머니는 정말 팔이 없어? 지민이 물었다. 그런데 어떻게 너를 키웠어? 발로요. 정우가 간단히 대답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으로요. 지민은 감동을 받았고 정우의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 했다. 방학 때 그들은 정우의 고향 마을을 방문했다. 지민은 미란이 발로 밥을 짓고 옷을 접고 심지어 붓글씨도 쓰는 것을 보고 놀랐다. 정우 어머니, 정말 놀라워요. 지민이 말했다. 미란은 미소 지었다. 특별한 건 없어요. 사람이 적응하는 방법을 찾는 건 놀라운 일이죠. 정우가 의과대학 마지막 해에 접어들었을 때 그는 미란이 아프다는 소식을 받았다. 그녀는 그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웃들이 그에게 진실을 알렸다. 내 어머니는 몇 주 동안 아팠어. 이웃 박할머니가 전화로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네가 시험을 망칠까봐 너에게 말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부탁했어. 정우는 즉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는 미란이 창백하고 마른 모습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 의사들은 그녀가 진행성 신장질환을 앓고 있다고 진단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정우가 물었다. 눈물을 참으며. 내가 미래의 의사인데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지 못했니? 미란이 약하게 농담했다. 정우는 최고의 신장 전문의들에게 연락했다. 그는 자신의 교수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서울의 최고 병원으로 미란을 데려갔다. 검사 후 의사들은 투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신장 이식이 최선의 해결책일 것입니다. 수석 의사가 말했다. 제가 기증자가 될게요. 정우가 즉시 제안했다. 미라는 반대했다. 안 돼, 정우야. 넌 젊고 평생이 앞에 있어. 엄마, 제가 당신 덕분에 살 수 있었어요. 이제는 제가 당신에게 생명을 돌려드릴 차례예요. 정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적합성 검사 결과 정우는 완벽한 기증자였다. 수술이 예정되었고 그들은 나란히 수술실로 들어갔다. 엄마, 수술 후에 만나요. 정우가 속삭였다. 미라는 그의 손을 발가락으로 꽉 쥐었다. 내 아들,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정우의 건강한 신장은 미란의 몸에서 즉시 기능하기 시작했다. 회복하는 동안 그들은 같은 병실을 공유했다. 우리 이제 정말로 피를 나눈 가족이 되었네. 미란이 농담했다. 정우는 웃었다. 우리는 항상 가족이었어요, 엄마. 정우는 마침내 의과대학을 졸업했고 그의 반수석으로 졸업했다. 졸업식 날 미라는 관중석에 앉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다. 그녀의 건강은 점차 회복되었고 그녀의 눈은 기쁨으로 빛났다. 정우가 무대에 올라 졸업장을 받을 때 그는 특별한 연설을 하도록 요청받았다. 오늘 저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시작했다. 그러나 제 인생의 첫 번째이자 가장 위대한 선생님은 제 어머니이십니다. 팔은 없지만 그녀는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손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치료하는 것을. 관중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미라는 발가락으로 눈물을 닦았다. 정우는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일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전 세계의 재난지역과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여행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싶었다. 그의 첫 임무 전, 정우는 미란과 함께 조용한 저녁을 보냈다. 엄마가 저를 발견한 그 비 오는 날을 기억하세요? 그가 물었다. 미란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니? 그날 내 인생이 바뀌었어. 제 인생도요, 정우가 말했다. 엄마는 저에게 쉼터만 주신 게 아니라 사랑과 목적을 주셨어요. 미라는 미소 지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선물이었던 것 같아. 정우는 국경 없는 의사회와 함께 자신의 첫 임무로 지진 피해를 입은 네팔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의학 지식뿐만 아니라 미란에게서 배운 적응력과 창의성을 사용했다. 한 마을에서 그는 양팔을 잃은 어린 소녀를 만났다. 다른 의사들은 그녀의 상태에 대해 절망적이었지만 정우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내 어머니도 팔이 없어. 그가 네팔어 통역사를 통해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야. 그는 소녀와 그녀의 가족에게 일상적인 활동을 위한 적응 방법을 가르쳤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휴대전화로 미란에게 화상통화를 걸어 그녀가 직접 시범을 보일 수 있게 했다. 정우의 이야기와 방법은 캠프 전체에 퍼졌다. 곧 그는 장애를 가진 환자들을 위한 특별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의 접근 방식은 단순히 신체적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에 적응하고 존엄성을 가지고 살도록 돕는 것이었다. 임무가 끝난 후 정우는 자신의 경험을 의학저널에 기고했다. 그의 논문, 신체적 한계를 넘어 장애인의 회복력에서 배우는 교훈은 의학계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정우는 계속해서 전 세계를 여행하며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의 각 임무 사이에 그는 항상 미란에게 돌아갔다. 그들은 이 더 큰 집에 살았고 미란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작은 지원 그룹을 시작했다. 당신은 한 아이의 삶을 바꿨고 이제 그 아이는 세계를 바꾸고 있어요. 한 이웃이 미란에게 말했다. 미란은 겸손하게 머리를 흔들었다. 정우는 항상 위대함의 씨앗을 가지고 있었어. 난 그저 그것이 자랄 수 있는 땅을 제공했을 뿐이야. 세월이 흐르면서 정우의 명성은 커졌다. 그는 세계보건기구의 자문위원이 되었고 저개발 지역에서의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는 또한 재활의학에 특화되어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50세가 되었을 때 정우는 서울에 특별한 재활센터를 설립했다. 그는 그것을 미란 센터라고 명명했다. 개관식에서 그는 어머니를 무대로 초대했다. 미란은 이제 70대였지만 여전히 독립적이고 활기찼다. 그녀는 발로 리본을 자르며 센터를 공식적으로 열었다. 이 센터는 팔 없는 한 여성이 한거리 소년에게 보여준 사랑의 증거입니다. 정우가 군중에게 말했다.
그것은 우리의 한계가 우리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결단력이 우리를 정의합니다. 미란센터는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도 지원했다. 그것은 적응 기술 교육, 심리적 지원, 직업 훈련을 제공했다. 센터의 모토는 미란이 항상 정우에게 말했던 것이었다. 한계는 없다. 오직 가능성만 있을 뿐. 센터 개관 몇 년 후 미란은 정우에게 특별한 고백을 했다. 정우야, 네가 어렸을 때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어. 그녀가 말했다. 네가 우리 집 앞에서 비를 맞고 있었던 그날, 나도 내 삶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 사람들의 조롱과 고독이 너무 힘들었어. 정우는 충격을 받았다. 엄마, 하지만 네가 내게 왔을 때 네가 내게 목적을 주었어. 미란이 계속했다. 나는 네가 나를 구했다고 항상 말했지만 사실은 네가 나를 구한 거야. 정우는 어머니를 껴안았다. 우리는 서로를 구했어요, 엄마. 미란이 80세가 되었을 때 그녀의 건강이 약해지기 시작했다. 정우는 그녀 곁을 지켰고 이제 그는 의사로서 그녀를 돌볼 수 있었다. 병원 침대에 누워 미란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내가 꿈꿀 수 있었던 것보다 더 충만한 삶이었어. 그녀가 말했다. 엄마는 제게 삶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요. 정우가 대답했다. 미란이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을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녀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그녀가 직접 도운 사람들, 그녀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정우를 통해 그녀의 영향을 받은 환자들까지. 장례식 후 정우는 미란센터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고아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미란의 품이라는 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를 가진 성인들이 위탁 부모가 되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했다. 내 어머니가 보여주셨듯이 완벽한 몸이 아닌 완벽한 사랑이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정우는 프로그램 출범식에서 말했다. 몇 년 내에 미란의 품은 전국적인 운동으로 성장했다. 수십 명의 아이들이 사랑 넘치는 가정을 찾았고 많은 장애인 성인들이 부모가 되는 기쁨을 경험했다. 정우가 60대에 접어들면서 그는 자신의 경험과 어머니의 지혜를 담은 책을 집필했다. 손 없는 어머니, 무한한 사랑. 이 책은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다. 한 TV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정우에게 물었다. 정우 박사님, 당신의 성공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제 어머니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녀는 신체적 제약이 정신의 힘과 사랑의 깊이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팔이 없어도 그녀는 저를 강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으로요. 정우의 70번째 생일에 미란센터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전 세계에서 온 환자들, 학생들, 동료들이 그를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 놀랍게도 그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미란과 정우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의 시사회였다. 영화는 젊은 영화 제작자 소희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그녀는 미란의 품 프로그램의 첫 번째 참가자 중 한 명의 딸이었다. 저는 미란 할머니를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그녀의 사랑은 제 어머니를 통해 그리고 이제 저를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희가 말했다. 영화가 끝난 후 정우는 무대에 올라 말했다. 오늘 저는 단순히 제 생일을 축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랑의 힘을 축하합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 버려진 소년에게 내민 손길의 힘을요. 그 손길은 비록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 영향력은 우리 모두가 볼 수 있습니다. 행사의 마지막으로 정우는 특별한 발표를 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미란 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재단은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버려진 아이들을 돕는 일을 계속할 것이었다. 제 어머니의 유산은 단순한 건물이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정우가 말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보여주는 사랑과 친절 속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른 사람의 삶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때로는 가장 작은 행동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정우가 75세가 되었을 때 그는 은퇴 후 고향 마을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그는 미란과 함께 살았던 작은 집 근처에 작은 집을 지었다. 비록 원래 집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 땅은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매일 아침
그는 마을을 산책하며 자신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았다. 가끔 그는 지역 학교를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항상 미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여러분, 진정한 영웅은 케이프를 입거나 초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아이들에게 말했다. 때로는 그들이 팔도 없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어느 비 오는 날 정우는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웅크리고 있는 젊은 여성을 발견했다. 그녀는 어린 딸을 안고 있었고 명백히 도움이 필요해 보였다. 괜찮으세요? 정우가 물었다. 우산을 그들 위로 들어올리며 여성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죄송해요. 저희 집이 물에 잠겨서 갈 곳이 없어요. 정우는 미소 지었다. 오래전 한 소년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특별한 분이 그에게 손을 내밀었죠. 제 집이 멀지 않아요. 비가 그칠 때까지 들어오시겠어요? 그날 밤 정우는 그들에게 미란과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야기를 마치자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우 박사님이시군요. 그녀가 숨을 들이마셨다. 저는 어렸을 때 당신의 책을 읽었어요. 그게 제가 의료 보조사가 되기로 결심한 이유였어요. 정우는 놀랐다. 정말요? 네, 그녀가 말했다. 당신과 미란 어머니의 이야기는 저에게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었어요. 제 딸의 이름이 미란이에요. 당신의 어머니를 따서 지었죠. 정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어린 미란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처음 미란을 만났을 때와 비슷한 나이의 소녀였다. 삶의 원이 완성되는 것 같았다. 정우가 80세 생일을 맞았을 때 그는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았다. 그의 기억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지만 미란에 대한 기억만은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의 마지막 공식 행사에서 그는 서울에 있는 의과대학 졸업식의 연사로 초대받았다. 비록 그의 걸음은 느려졌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강했다. 저는 점점 더 많은 기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인정했다. 하지만 제가 절대 잊지 않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힘입니다. 제 어머니는 발이 없었지만 그녀의 사랑은 한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정우가 85세에 평화롭게 눈을 감았을 때 그는 미란의 사진을 들고 있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엄마, 곧 만나요였다. 정우의 장례식은 국가적인 행사가 되었다. 대통령은 그를 국가의 보물이자 인류의 빛나는 본보기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미란의 품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을 찾은 수백 명의 아이들이 정우의 관 옆에 하얀 꽃을 놓았을 때였다. 미란과 정우의 이야기는 책, 영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영향을 미친 수많은 삶을 통해 계속 살아갔다. 서울의 미란 센터는 계속해서 번창했고 전 세계에 유사한 센터들이 생겨났다. 미란의 작은 마을에는 그녀와 정우를 기리는 작은 박물관이 세워졌다. 입구에는 간단한 명판이 있었다. 가장 위대한 치유는 약이나 수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온다. 팔이 없는 한 여성이 한 소년에게 보여준 사랑이 수백만 명의 삶을 변화시켰다. 한계는 우리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다. 박물관의 중앙에는 미란과 정우의 청동 조각상이 있었다. 미란은 팔이 없는 모습으로 서 있고 어린 정우는 그녀 옆에 서 있었다. 그들의 손은 서로를 잡고 있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영원히 연결되어 있었다. 매년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사람들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 운명적인 날을 기념하기 위해 이 조각상을 방문한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에게 상기시킨다. 진정한 사랑에는 팔이 필요하지 않다. 단지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열린 마음만 있으면 된다. 미란과 정우의 이야기는 그 어떤 신체적 한계도 인간 정신의 힘과 사랑의 깊이를 제한할 수 없다는 지속적인 증거로 남아있다. 그들의 유산은 단순한 건물이나 프로그램을 넘어 우리가 서로에게 보여주는 친절과 용기의 행동 속에서 계속 살아간다. 그리고 어디선가 팔 없는 한 어머니와 그녀의 아들이 마침내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